안녕하세요. 최다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성범죄 사건에서 굉장히 중요한 합의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합의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염두에 둬야 되는 점은 뭔지, 유의해야 되는 점은 뭔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려고요. 성범죄 피해자 같은 경우는 피해자 국선 변호사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국선이니까 이제 나라에서 선정을 해주는 건데, 피해자와 직접 연락을 하지 않게 하고 또 피해자가 법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나라에서 선정해주는 변호사거든요. 가해자 측에서 피해자 측한테 계속 연락을 하거나 그 연락이 합의를 해달라고 하는 거는 물론이고, 너 고소했더라? 너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런 식의 협박이 될 수도 있고, 어찌됐든 내가 피해자로 고소를 했는데 형사 가해자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그 사람이 연락을 하거나 그 사람의 가족이 나한테 연락을 한다는 건 유쾌한 일이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라에서 특별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피해자 국선 변호사를 선정해 준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 국선 변호사와 연락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언제 문제가 되냐면, 피해자와 가해자가 원래부터 알던 사이일 때 주로 문제가 돼요. 애초에 처음 본 사람이라서 서로 연락처도 잘 몰라. 그럼 문제가 안 되겠죠. 연락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리고 수사기관에서도 알려주지 않으니까 당연히 피해자 국선 변호사를 통해서 연락을 하던가 그렇게 진행이 될 텐데, 원래부터 피해자랑 가해자가 알던 사이였어. 예를 들자면 사귀었던 사이라거나 부모님이 아는 사이라거나 아니면은 같은 교회를 다녔든 같은 학교나 직장을 다니고 있던 그런 사이. 주변에서는 내 친구가, 내 가족이 고소를 당했다라고 하니까 간절한 마음에 피해자를 찾아가서 내가 무릎을 꿇고 사죄드리고 싶다, 문자를 보내고 계속 합의에 대한 얘기를 해줄 때까지 반복해서 연락을 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면 피해자 측에서는 이런 게 굉장히 부담스럽고 두렵고 불쾌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돼서 만약에 수사기관이라던가 법원에다가 탄원을 하는 거야. 나는 합의해줄 생각이 전혀 없는데 자꾸 직접 연락을 해요. 직접 연락 좀 하지 말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가해자가 훨씬 더 강하게 처벌을 받는 이유가 되기도 해요. 실제로 제가 봤던 판결문에서는 대학 선후배였는데 대학 선배가 대학 후배였던 피해자를 추행을 한 사안이었다. 그랬더니 대학 동기들 아니면은 부모들이 학교 측을 통해서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고 사죄의 메시지를 계속 전했기 때문에 이로 인해 2차 피해가 발생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엄벌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뭐라고요? 피해자는 나라에서 직접 연락하지 말라고, 피해자와 직접 접촉하지 말으라고 피해자 국선 변호사까지 선정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 범죄인데 굳이 피해자에게 연락을 한다? 피해자 연락처를 몰라서 못하는 경우 럭키고요. 피해자 연락처 알아도 절대로 연락하지 마세요. 그럼 피해자랑 직접 연락도 못해. 그러면은 내가 합의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게 도움이 될까? 내가 변호인을 선임을 했다면 내 변호인과 피해자 국선 변호사가 서로 연락을 하면서 합의에 대한 진행을 할 수 있겠죠. 일단 피해자가 합의 의사가 있는지가 제일 중요할 거고요. 합의 의사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은 합의금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가 논의가 되게 되겠죠. 이게 굉장히 어려운데요. 합의금이라는 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피해자가 원하는 금액이라는 게 있고 가해자 측이 지불할 능력이 될 만한 수준의 금액인 게 있고, 이게 맞아야지 합의가 될 수가 있어요. 피해자가 합의 의사가 있다고 해도 합의가 안 되는 경우들도 충분히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내가 일방적으로 금액에 대한 얘기를 한다거나 했을 때 피해자 측에서 그게 불쾌할 수 있어요. 나한테 나쁜 짓을 한 나쁜 사람인데 감히 나하고 돈 흥정을 해? 이렇게 비춰질 수가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나의 대리인이 돼주는 내 변호인과 그쪽의 대리인인 피해자 국선 변호사가 합의 금액에 대한 조율을 한다는 건 조금 더 마음의 상처를 덜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일 것 같거든요. 제가 성범죄 사건을 하면서 요즘 느끼는 게 뭐냐면요. 피해자들이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하자라는 말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내가 성범죄로 고소를 해서 돈을 받는다? 그게 마치 꽃뱀처럼 느껴진다라고 생각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피해자들이 특히 이런 거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느끼는 게 어느 때냐면, 피해자와 가해자를 동시에 아는 지인들이 있을 때예요. 피해자가 고소를 했어. 피해자가 고소를 했는데 가해자 측에서 이거를 합의를 했고 결국 걔가 고소하고 나서 돈 얼마 받았다더라, 이렇게 얘기가 비춰질까봐 피해자들이 굉장히 민감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형사에선 합의를 안 하고 형사적으로는 처벌을 받게 한 다음에 이후 민사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이런 부담을 갖지 않게끔 합의 과정에서도 굉장히 조심하고 섬세하게 다가가는 부분이 중요하겠구나.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됐어요. 합의라는 건 가해자 측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요건이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또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더 이상 상처를 주고받지 않고 이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합의하는 과정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